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 그럼요. 네. 요즘 여기저기 채용 소식이 진짜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쌤, 이 기업에도 지원하고 싶고 또 저 기업에도 지원하고 싶고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쵸. 좀 지원할 때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게 좋겠죠? 일단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선순위라는 건 사실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 좋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기업들을 우선으로 둬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요. 빵명 뽑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빵명이라는 거는 이제 한 자릿수.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뽑는 데들 땡땡명, 그러니까 네. 두 자릿수라든지 땡땡땡명, 세 자릿수 같은 데들이 훨씬 더 기회가 폭넓게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전적인 지원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에 더 중요하니까 네. 지원 숫자, 그러니까 이게 뽑는 채용 인원이 많은 곳을 일단 우선순위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요. 그렇다고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건 진짜 바보짓입니다. 실제로 재작년 가장 힘들 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에 4, 50군데 지원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평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원한 게 5군데, 10군데밖에 안 된다? 그럼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정말 내가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럼 우선 조금 내가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회가 또 올지 모르니까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역시 면접 답변, 말의 yes or no로 준비해 주셨나요? 맞습니다. 네. 이건 저희 전매 특허 트레이드마크죠. 면접 답변 네. 말에 yes or no. 오늘 알아볼 주제는요. 네. 건강보험공단이에요. 여기서 나온 면접 기출 질문인데 네. 사실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인성 질문이라든지 NCS형 기반 경험 질문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SI 상황 기반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네.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처할지에 대한 질문이요. 실제로 지금 현재 건보가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 쓰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방송 관심 있게 네. 보시길 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네. 동시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내 방에서 민원 처리를 요구했다면 어떤 고객을 먼저 응대할 것인가?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딱 봐도 실제 내가 일했을 때 어떤 상황으로 임할지를 네.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런 것이 SI 면접이다. 혹은 상황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좀 동시에 안 오면 좋겠는데요. 왔다고 만약에 한다면, 가정한다면 저라면 우선 노인을 먼저 응대할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우선 동시에 왔지만 네. 지금 보면 동시에 노인, 장애인, 임산부가 내 방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조금 일찍 온 게 노인이 아닐까. 가장 먼저 이제 호명이 됐잖아요. 그런 거죠? 네. 유대감이나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조금이라도 일단- 일찍 발을 넣은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네. 발을 넣었는지 근데 여기서 힌트를 줬잖아요. 동시에 왔다라고 일단 그러네요. 했으니까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웃으면서 면접관이 아니 진짜 동시에 왔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다시 한번 또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때는 그러면 우선 몸이 불편하신 분부터 해야 되나? 약간 조금 함정일까요? 아니요, 전혀 함정이 아닙니다. 어. 중요한 건 그러니까 대답은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몸이 불편하신 분부터 하겠다라고 하면요. 상대방 듣는 사람 입장으로 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으면요. 네. 그것만으로도 상황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굉장히 퍼펙트한 겁니다. 네. 다만 그게 다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업무 처리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해를 해놓고선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실제로는 보통 어떤 순서로 업무 처리를 진행하나요? 그렇죠. 이제 당연히 온 네. 순서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발을 내디디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인해가지고 면밀히 네. 따지는 것이 맞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은 동시에 왔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막 그런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요. 네. 방금처럼 뭐 몸이 불편하신 분이 먼저 처리를 네.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다. 이런 기준점을 명시를 해야 된다. 네. 그럼 사실 뭘 해도 정답이 아닐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정답이긴 한가요? 정답은 없죠. 네. 뭐 노인을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장애인분을 얘기하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임산부를 얘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특정 포인트라든지 특정 사람을 지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앞서 제가 기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냐가 사실은 여기서 제일 듣고 싶은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정답이 없는 질문을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 이제 네.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 질문 자체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답을 듣는 거 이외에도 당연히 만약에 대답을 안 했다 방금처럼 그냥 불편하신 분들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네. 왜 불편하신 분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질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질문은요 답변 그 자체보다는 그에 대한 이유 즉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점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다라는 걸 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기준점을 알면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가 뽑아놓고서 입사를 했을 때 업무 네. 처리를 할 때 분명히 그 기준에 입각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죠. 네. 그리고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어떻게 보면 이 건보와 함께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준점을 갖고 있는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것만큼 좋은 답변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을 담았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답변과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 합리적인 판단인 게 조금 드러날까요? 그렇죠. 이게 제가 기준과 근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네.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준과 근거 그리고 예외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고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앞서 제가 이제 우리 MC님께서 예외 상황으로 기준 상황으로 네. 불편하신 분들을 우선 처리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하다는 것들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다리시기 불편한 분, 오래 있기 불편한 분들을 순서대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뭐 가령 예를 들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시다 할지라도 네. 정말 정정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네. 뭐 장애인분들도 휠체어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데 임산부가 만삭이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네. 기다리시기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순서로 조금은 업무 처리를 하면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공감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내 명확한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또 다른 방법 하나를 얘기하면요. 뭐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처리를 네.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방하시는 고객 모두 저희의 고객인 거지 네. 뭐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발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고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분들을 좀 우선순위로 둔다면은 이렇게 네.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해서 그 다음 분들한테 넘어갈 수 있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예외 상황을 얘기하는 네. 거겠죠.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하는 그 와중에도 동시에 오셨기 때문에 네. 다른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먼저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나면요. 꼬리 질문 같은 건 안 들어오나요? 무조건 꼬리 질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꼬리 질문을 뭐 예를 들면은 뭐 삼땡, 뭐 로땡 이런 데서만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꼬리 질문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답변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모든 점을 파악할 수는 그쵸.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완벽한 대답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꼬리 질문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요, 뭐 어떤 고객이 나도 바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따지면 어떡하실 네. 거예요? 라고 공격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순서라고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업무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진짜 뭐 추가적인 상황들이라든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슈 같은 것들을 또 다시 던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한 절대적인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만 이 내가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놨기 때문에 어떠한 꼬리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기준점에 입각해가지고 예외 상황과 변수들을 통제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네. 그럼 이런 대답만큼은 그래도 피하는 게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 이제 꼬리 질문은 무조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꼬리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말씀대로 이제 똑같은 업무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뭐 근데도 불구하고 네. 이 내가 그 기준점이라는 것이 너무 네. 중요해서 고집불통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난 내 들면 의견을 번복하지 않겠다.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확고한 주관을 보여주고 신념을 보여준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노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이 제일 네. 힘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노인분이 정정하시고 임산부가 만삭인데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 라고 이렇게 꼬리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네, 그래도 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 기준점이 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네. 막 예를 들면은 이 기준점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보여줘야지, 가치관을 명확히 드러내야지 나를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뽑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접자 입장에서는 되게 트라우마 같은 컨트로버셜한 거 네.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나쁜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고집불통처럼 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회피하지 마라. 이렇게 상황 질문이 들어오면요, 무조건 기승전 팀장님, 기승전 지점장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옆에 대리님께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네. 도저히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한 번쯤은 물어보는 거는 뭐 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상황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두 번, 세 번, 네 번 물어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대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기승전 뭐 퀘스천 마크 머신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세 번째로 피하셔야 되는 건요, 개인적 유대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할머니께서 아이고, 편찮으신데 네. 자꾸 노인분들을 보면 할머니가 떠오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개인적 유대감을 가지고 특정 사람한테 편익을 봐준다라는 거는 뭐 일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떠올리시죠? 그거를 내가 진짜로 들어가서 하겠다라는 거를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 유대감에 따라서 일을 하겠다라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은요, 이유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노인부터 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를 설명 못 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네.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 너무 당당한데 쓸데없이 당당한데. 이거 뭐 어떡하지? 뭐 답이 끝난 건가? 약간 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왜 노인부터 처리를 하시죠? 그러면은 노인부터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대답이 그 자체가 이유가 돼버리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점수를 줄 판단 근거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답에 따라서 이유 근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 피하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유형 4가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쌤, 그러면요, 이런 SI 좀 질문들은 꼭 실제 상황에서 나올 법한 상황들로만 질문을 하나요? 거의 70~80%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일한다면 어떻게 임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네. 가장 뭐 준비하는 데는 제일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 변수로 한 20~30%는요, 이 실제 있을 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역을 확장해서 네. 내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내가 임한 속한 조직에서의 업무 같은 것들로 영역이 확장될 때가 있어요. 뭐 예시를 네. 들면요, 지금 건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건보도 지금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네. 그에 따라 가지고 실제 기출 질문 중에 지사에서 일하게 됐을 때, 네. 그러니까 ESG 경영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 S, 즉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지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일들 같은 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업무 이상으로 우리 네.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SI 면접, 즉 상황 면접에는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건강보험공단 말고 좀 다른 뭐 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는 좀 내방 고객과 관련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두는 기준이 있나요?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하세요. 그냥 발가락이라도 먼저 들이미신 분이 사실은 항상 먼저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항상 옳죠. 네. 다만 이제 뭐 그런 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오해가 살 수도 있고, 네. 번호표 뽑는 순서대로 보통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번호표 이상으로도 그런 이렇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약제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디 기관이든지 아무래도 이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분들 우선으로 빨리 이렇게 쳐낸다라고 해야겠죠. 빨리 쳐내고서는 오랫동안 업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 한 네. 20~30분 이상을 이렇게 저랑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을 좀 후순위로 밀어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급하고 빠른 분들을 해서 좀 이
그 지점의 이런 네. 그런 회전율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어.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커피숍 가면 그 테이크아웃 고객부터 먼저 이제 커피를 주고 좀 안에 계시는 분들 나중에 주는 약간 그런 개념인가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 주문하신 오더 순서대로 나가는 게 원래는, 맞지만 네. 동시에 이제 뭐 주문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왜냐하면 붐비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나 안에 마시는 분들도 불편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뭐 이만저만해서 빨리 드리고서는 바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 말씀 구하고 그다음에 커피를 내보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 건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기업들에서요,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좀 한 적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똑같은 질문들이 나올 때도 있지만요. 뭐 진짜 이게 좀 다른 질문들을 좀 예시로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네. 제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VIP라는 고객이 혹은 네. 정말 나 너무 급하다라고 해서 뛰어온 고객이 빨리 이것부터 처리해달라고 갑자기 네.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앞에 고객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도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지금 응대하고 있는 고객님을 먼저 빠르게 응대한 후에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보통은 그 앞에 앉아 계신 고객님이 화를 먼저 내주실 거예요. 뭐예요, 당신? 뭐예요? 이러면서 네. 뒤를 보시면서 화를 내주실 거긴 네. 한데 일단은 그 업무 처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요. 네. 정말 급한지를 일단 판단해 보고 네. 이 앞에 앉아 계신 고객님이 업무를 빨리 끝낼 수 있으면요. 네. 아, 이분 금방 끝나거든요. 금방 아. 끝나자마자 도와드리겠습니다가 사실은 우선순위일 거고요. 아. 오래 걸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앞에 앉아 계신 고객님한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이거 지금 한 3초면 되니까 3초 빨리 처리해드리고 계속 아오. 이어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실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게 좀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그쵸.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객을 응대하는 모든 기업들 네. 그리고 모든 직무들은요. 이런 유연한 태도와 생각 다만 네. 그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점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런 상황 질문들에서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편할까요? 그래도 기승전 네. 모두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기준, 그러니까 이유와 네. 근거가 확실히 탄탄해야 된다. 네. 그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꼬리 네. 질문이 나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않고요. 네. 그 꼬리 질문에 대해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겠다. 다만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수나 예외 조항을 두기가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답과 이유, 근거로서의 기준점 그리고 네. 예외사항 혹은 뭐 다만 같은 단서 조항을 남겨놓으시는 방법을 택하시면요 답변을 네. 충분히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생각합니다. 네, 기승전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다. 좀 이유의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런 상황 질문 면접에 좀 꿀팁이 있을까요, 쌤? 여러분들이 지점을 한번 방문해 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회사들 같은 것들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요,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응대하거나 대응하는지가 보일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10분, 20분 앉아 있다가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라면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요, 네. 적어도 한 2~3시간 이상은 좀 이렇게 맞아요. 지켜볼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가 더 많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내가 상황 질문에 대해서 입각해서 처리를 한다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보여질 겁니다. 네, 이렇게 꿀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디오 체험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